멋진 여자 이은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은주 리더님이 너무 소개를 예쁘게 잘해주셔서 지금 많이 송구합니다. 추석 연휴는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연휴 전에 여기 시스템이 정말 꽉 찼었는데 연휴 동안에 어디 가셨어요? 빈자리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자리를 함께 해주셨네요. 연휴 기간에 좀 많이 드셨죠? 네, 저 지금 엄청 힘주고 있어요. 저도 가족들과 함께 거의 한 10일 정도의 거의 휴가 같은 연휴였죠. 그 휴가 같은 연휴를 되게 가족들과 알차게 보냈어요. 아이들이랑 에버랜드도 한번 갔다 오고요. 시댁에도 갔다 오고, 친정이 이제 부모님이랑 친가 쪽 식구, 저희 친정 쪽, 아빠 형제분들도 쫙 보면서 되게 즐거웠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고모님이 오셨는데 고모가 쇼핑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모시고 가서 좀 이렇게 투어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비싼 물건을 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는 거는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뭔가를 이렇게 나누면서 그 안에서 좀 되게 즐겁고 행복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각자 행복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죄송해요, 제가 어제 좀 늦게 잤어요. PT 수정을 생각보다 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늦게 자서 좀 목이 잠기는데, 이 1시간 넘는 강의거든요 오늘. 그래서 조금 떨려요. 사실은 제가 항상 강의를 맡을 때마다 어떤 부분을 잘 전달해 드려야 될지, 이런 강단에 선 기회는 많았지만 그때마다도 늘 새롭게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또 드려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예,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게 또 이런 유산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저도 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유산화를 만나게 됐는지부터 조금 알려드리고 싶고, 제 스타일대로 여러분께 유산화 비즈니스가 무엇인지를 조금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 처음 뵈신 분 계세요? 저 처음 뵈신 분, 그러면 시스템에 처음 나오신 건? 네, 저는 항상 있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김희정 리더님이 또 데리고 오셨어요. 맞죠? 그러시구나. 환영할게요. 저는 까르띠에라는 보석 브랜드예요. 여자들의 로망이죠. 까르띠에 시계 같은 거, 백, 지갑 이런 거 되게 트리니티 3색 골드 반지 그런 거 유명하죠. 네. 저도 보석을 되게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보석을 한 15년 정도 이 회사의 첫 직장이었어요. 다니다 보니까 정말 장인 정신이 무엇인지, 왜 명품이 명품으로 불리면서 그 브랜드 가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제품뿐만이 아니라 그 제품 안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이 루이 까르띠에라는 사람의 어떤 장인 정신들,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는 게 바로 명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까르띠에 있을 때 되게 일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다라는 건 저는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부분 다 그렇죠. 회사를 안 다니고서는 돈을 못 벌잖아요. 뭔가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일을 하면서 또 여기에서 남편을 만났고 남편과 함께 아이도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육아와 함께 병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기간은 아이가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밤새고 꼬박 새고 다시 다음날 출근할 때도 있었고, 만삭일 때도 저는 출산 한 일주일 전까지도 출근을 했거든요. 근데 백화점에 쇼핑하러 다니시면은 아시죠? 하루 종일 거의 서 있잖아요. 점심시간, 간식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서 있거든요. 육체노동이 어마어마해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만삭일 때 이렇게 서 있으니 어땠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근데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 보면은 내 삶이 좀 재미가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할 거면 제대로 좀 즐기었으면 좋겠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가 이때는 제 인생을 잡아주는 약간 모토였어요. 그래서 그래, 이번 주간은 급기훈련 주간이네 하면서 약간 이번 주 지나면 또 한 몸이 넘기겠지, 약간 그런 마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즐기다 보니까 저에게 오는 뭔가의 결과들이 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VIP 고객을 모시고 여기는 터키 이스탄불에 굉장히 큰 궁이에요. 궁을 까르띠에서 대여를 해서 여기에서 파티를 열어요. 그래서 몇 억이 아니라 몇백억짜리 보석 전시회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고객을 모시고 가서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이렇게 열심히 정말 좋은 생활을 즐겼었는데 그 일을 언제까지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내가 만약에 정년 퇴직까지 그 자리에서 잘 버텼으면 그것도 다행인데 퇴직 후에는 그럼 뭘 하지? 애들은 그때쯤이면 거의 결혼할 시기가 될 테고 그 후에는 또 뭔가 우리의 노후도 준비를 해야 될 테고 여러 가지의 고민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금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적금을 노후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정말 충분하게 풍족하게 하기는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상의를 해서 이제 고민 끝에 자영업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젊은 나이에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기반을 다져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기반을 다져서 시드머니를 만든 후에 뭔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뭔가라도 하나 그냥 돈이 자동으로 나올 수만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뭐 연금을 크게 빵빵하게 들어놓거나 자동으로 돈이 나올 우리가 일하지 못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자영업을 열었거든요. 근데 되게 잘 될 줄 알았고 정말 우리에게 제2의 인생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프랜차이즈점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이렇게 4번의 업종 변경을 4년 동안 했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이 일이 조금 많이 안 될 것 같네 그러면은 빨리 조금 뭔가를 개선하고 그 일에 또 매진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조금 변화를 주면서도 좀 이 안에서 성과를 내려고 많이 애썼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게 결과들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이가 셋이에요. 지금 현재 세 아이의 엄마였고 아주 어깨가 무거운 가장의 부인으로서 내 가장의 어깨를 조금 덜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찾았죠. 그리고 남편과 함께 이렇게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없더라고요. 돈은 돈대로 안 벌리고 시간이 없어서 우리 셋째 아들이 태어난 돌잔치 때 남편은 이제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 사진을 옆에다가 놓고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제가 이때 활짝 웃었는데요. 사실은 속으로 되게 슬펐던 사진이었어요. 이러한 생활을 하다가 막상 이게 정말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제 가게가 이제 한 자리에서 한 2년 정도 이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일대가 그 식당과 거리였는데 정말 한두 군데 빼고는 1년 단위, 2년 단위로 업종이 변경되고 간판 체인지, 브랜드 체인지가 진짜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분들도 되게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처음에 유산화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저분 어떻게 안쓰러워 진짜 유산화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매체에서도 어떤 통계적으로도 자영업자들의 폐업 이제 수들이 많이 보여지고요. 보통 정년퇴직이나 뭔가 명예퇴직 후에 제 새로운 일을 찾으실 때 자영업을 많이 생각하시죠. 특히 프랜차이즈로 뭐 커피 전문점이나 피자집이나 치킨집이나 프랜차이즈점을 내는 이유는 특별히 어떤 전문 지식이 없이도 한 2, 3개월만 숙련이 되면 내가 그 업주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많은 투자 비용을 주로 대출을 끼죠. 한 7, 80% 이상 이제 대출을 껴서 차리지만 이렇게 음식점의 수는 한 거리당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자리 싸움이고 경쟁 업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 서로들 약간 견주어서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사실 이렇게 정말 이 한 거리에서 한두 군데 빼고는 정말 생계형이에요. 뭔가를 준비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치는 힘의 눈물이라고 해서
폐업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실제로 저희 동네에서 예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아이를 어린 유치원에 보내고서 쭉 걷다 보니까 의외로 상가들이 제가 정말 저희 동네 블럭 한 블럭만 이렇게 싹 돌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임대문이라고 써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는 정말 몇 번 바뀌었어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여기도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이 동네 이사 왔을 때 파리바게트였는데 그 뒤로 고깃집이었다가 또 치킨집이었다가 지금은 사실 여기에서 횟집으로 또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여기 간판은 장터치킨인데 여긴 김밥천국이죠. 근데 여긴 지금은 뭐 하냐면 뭐더라? 쌀국수집. 네. 이제 그러면서 점점 이런 브랜드 많이 아시죠? 네, 대기업에서 이 자리도 사실은 어떤 뭐 한국유통 뭐 해가지고 정말 몇 번을 거쳐서 이제 대기업이 여기 안착을 했죠. 그나마 그냥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젊은 분들 약간 취업을 준비하고 지금 열심히 대학생활을 하시고 대학교 졸업을 막 미루시는 분들도 많죠. 예, 그리고 고시원에 들어가셔서 이제 공무원. 근데 그게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나는 그게 되게 의외였어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더라고요. 아, 공무원이 되게 만만한가 보다. 나는 좀 그런 생각, 아무나 할 수 있나? 또 그런 생각도 들고, 아, 근데 또 아무나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뭔가 취업에 대한 욕구들이 대부분 젊은 20대, 30대까지도 그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계시죠. 네. 그리고 실업률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럼 대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지금 수입을 벌어가고 계시는 분은 어떨까요? 예, 40대의 가장이에요. 이분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계시지만 아파트는 은행 거죠. 은행에 이제 많은 부채가 있고 저축의 여력이 없어요. 대출금이라던가 아이 교육비라던가 또 거기다가 뭐 부모님 부양까지도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분이 지금 이 회사에 몸담을 시기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지금 보험이 120세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은 앞으로 일할 날보다 일 못할 그 시기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 교육비 엄청나죠. 사교육비 내가 조금 제대로 알려주고 싶다, 가르쳐주고 싶다 하면은 정말 그것도 지금 우리 요 40대, 50대 분들이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아이도 잘 키워야 되고 이렇게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여전히 이런 뉴스들이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평생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제대로 잘 살고 싶죠. 제대로 잘 사는 거가 어떤 삶일까요?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살고 싶은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삶이 제일 자유로운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고 싶지 않아도 꼭 해야 되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시기들을 지내면서 또 뭔가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열심히 저처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지만 그 결과물들이 생각처럼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고령화 시대에 정말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거, 오래 산다는 거는 축복일까요? 네,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그것들은 몇 살까지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의 질을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거든요. 통계적으로 이제 보통 사망자들에서 사망률을 나타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거의 다 질환. 그 중에 자살도 있죠. 자살도 꽤 높아요. 다 질환. 여기 끝에가 거의 운수사고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통 연세 드신 분, 제가 어제도 한의원에 잠깐 갈 일이 있었어요. 네, 동생이 이제 출산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집에 와 있었는데 손목을 쓰니까 침을 맞고 싶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한의원에 갔는데 그 밑에 약국에 잠깐 갔더니 그 잠깐 사이에 한의원에는 이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정말 동네 마시우듯이 나 여행 갔다 왔어 이러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할머니 한 분이. 그리고 그 잠깐 한두 시간 정도 있었는데 한 4-5분의 할머니들이 진짜 계속 들어오시는 거예요. 늘 아파서 고생하시고. 그리고 약국에 갔는데 약국에서 또 어떤 분이 당연하게 그냥 자기가 먹는 약을 그냥 이름을 대면서 약사분에게 바로 구입을 하시고, 할머니 한 분이. 이런 것들이 우리 너무 그 약들, 양약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먹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몸이 약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영양으로 채워져야지 건강한 몸이 되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지가 않아요. 아프면 무조건 병원, 약. 그래서 노인, 장기 언제부턴가 몇 년 전부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 게 또 유행처럼 붐이 됐어요. 이런 것들 요양원에 계시는 그 평균 기간이 한 10년 전보다 지금 한 6년 이상, 10년 전에 한 2년 정도였으면 지금은 한 8년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픈 상태로 누워서 리모컨만 돌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뭔가 준비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사실은 이건 되게 극단적인 사진이지만요, 실제로 그냥 일거리가 없으셔서 특별히 몸도 아프지도 않은데 뭔가 일을 할 70대, 80대 노인분들이 휴지를 줍거나, 병이 굉장히 비싸졌죠. 소주병 아시죠? 예, 그거 되게 이슈화됐잖아요. 한 병에 100원이 넘어가면서 그것도 저희 집에서 저희 아빠가 그러는, 야, 병값이 올랐더라 하면서 그거 좀 모아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가. 뭔가를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거에 대한 아쉬움들이 꽤 많게 하지만 내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저 또한 한숨은 나오는데 뭐 방법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열심히 살았지만 어떤 대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방법을 몰랐었어요. 이 사진은 이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네. 다 여기는 계시죠? 이 사진, 이 공중전화기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카드 공중전화기로 바뀌었죠. 근데 요즘에는 카드 공중전화기도 사실은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후에는 이렇게 뭐가 있을까요? 삐삐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의 세대가 왔죠.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을 나는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없어요.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대의 흐름이 느껴지시죠? 옛날에 뭔가 물건을 산다 하면은 상회를 이용했죠. 옛날에 저희 엄마 아빠가 저기 자영업 하셨어요. 무슨 일 하셨냐면은 큰 도매시장에서 야채 가게 하셨거든요. 중간 도매상. 동광상회였어요. 네, 동광상회, 대성상회 뭐 이런 것들. 상해에서 어떤 큰 시장의 형태로 바뀌었다가 이게 또 대형 할인마트, 할인점으로 바뀌고 지금은 이렇게 가깝게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어떤 손쉬운 것들, 스마트폰에서 바로 결제를 하면은 다음 날에는 택배가 오죠. 뭐 굳이 멀리 차를 타고 갈 필요도 없어요. 인터넷 쇼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시대의 흐름이 느껴지실 텐데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죠. 문맹이란 이제는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맹이 아니라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들. 앞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또 많이 바뀌어 갈 텐데 현재 시점에서 나는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그냥 나 열심히 살 거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 땀 흘려 일할 거야. 저도 그랬죠. 땀 흘려 일하는 내 노동의 대가가 굉장히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어떤 흐름들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굳이 내가 이 인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내 삶도 바뀌지 않은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소비의 패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소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소비의 패턴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내가 직접 뭐 수학을 해서 장사를 하거나 도매점, 소매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뭐 프랜차이점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유통의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특별히 뭔가를 또 대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계시죠. 예, 왜 오셨어요? 예, 뭔가 알아보시러 오셨죠? 예, 알아보시러 오신 거죠. 예,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지. 사람들한테 유산화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제 진지하게 얘기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유산화는 되게 괜찮은 것 같네. 근데 사람들이 다단계라고 얘기를 그렇게 좀 오해를 할 것 같아. 그런 염려 때문에 자기가 못하겠대.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다단계를 할 것 같은 그런 염려 때문에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다단계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거죠. 예, 다단계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다단계라는 그 어떤 용어는 사실은 그냥 그 용어가 예전부터 쓰였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형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다단계라는 인식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 용어를 조금 개선하겠자 해서 뭔가 대체 용어 공모를 했는데 회원 직접 판매제라는 용어가 이제 컨택이 됐어요. 그래서 회원 직접 판매라는 용어로 대체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다단계라는 거는 그냥 불법 피라미드라는 인식이 아니라 그냥 어떤 회원 직접 판매 제도예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회원 직접 판매 직접 판매 공제조합의 조합장이신 이 어청수라는 분은 예전에 경찰청장을 역임하셨던 분이거든요. 이런 분이 이제 이 공제조합 조합장을 맡으면서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건데 향후 이 10조 원 유통 금액이 10조 원 정도. 여러분들이 라면 좋아하시죠? 네, 라면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1년에 유통되는 금액이 평균 한 2조 원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같고 그 유통 금액이 굉장히 클 것 같지만 2조 원 정도 엄청난 돈이죠. 근데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을 먹고 쓰고 있는 사람들, 그것으로 유통하고 있는 것들의 금액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돈을 벌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인식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사전적인 용어를 제가 이 화면에서 사실은 많이 봤어요. 굉장히 많이 보고 뭔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 사전적인 용어가 이렇구나,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고 거치지 않고 내가 직접 전달해서 그거를 이익으로 발생하는 것들이라고 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내가 소비자예요. 소비자가 너무 좋으니까 제품을 써봤는데 너무 좋으니까 야 너도 이걸로 바꿔서 써봐. 이거 진짜 좋더라. 너 비타민 먹는 거 이거 이왕이면 이걸로 좋은 걸로 바꿔 먹으라고 알려주다 보면 그분들도 뭔가 그래? 먹어보겠죠. 먹어보고 또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내가 먹고 내가 전달한 사람들은 또 누군가에게 전달할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전달할 것이고 이게 그냥 전달한 사람, 그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전달한 사람에게 모두가 다 이익을 가게 해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그래서 그냥 이게 여러 가지 다단계를 거친다고 그러면 열심히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구조예요. 내 그룹이 만약에 소비자 군단들이 먹어보고 사업을 해보겠어. 나도 괜찮은 것 같아. 너 잘 돼? 나도 해볼래.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또 열심히 도와주고 그렇게 그룹을 키우는 일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처음에는 수입이 판매처럼 이루어지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서 자기의 그룹이 형성돼 매출이 늘면 정말 만족할 만한 수준. 이런 데에서 사전적인 용어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만족할 만한 수준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보통 모든 어떤 조직이나 어떤 회사든 뭐 살고 있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사회가 다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동사무소에 속해 있잖아요. 동사무소는 구에 속해 있고, 구는 시에 속해 있고, 시는 또 도에 속해 있고, 도는 이 나라 한 나라에. 근데 연방이 되고 뭔가 다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체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조직이 잘 굴러가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사람들과 어우러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자급자족 하는 거 말고는 안 돼요. 이렇게 회사에도 조직도가 있고요.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이런 조직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조직마다 어떤 이걸 형성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조직도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몰랐죠? 예. 보시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우두머리인 이분이 이 두 사람에게 뭔가를 지시를 하겠죠. 화살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분도 뭔가 두 사람에게 지시를 하고 이분도 두 사람에게 지시를 하고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다 포괄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게 하나만 알려주면 다 이제 퍼져서 알리게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고요. 요것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저는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한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뭔가를 여기서 바로 그냥 알았어. 근데 모르겠대. 그럼 이 사람도 알려주고 이 사람도 알려주고 이 사람도 알려주고 계속 알려줘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좀 힘들겠구나.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회사마다 뭔가 돌아가는 게 다르니까. 유사나라는 회사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방식을 선택한 뉴트리션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유사나를 내가 사업적으로 이걸 나도 소비자이긴 한데 이걸 사업적으로 가져가 보겠어 했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사업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 제품으로 사실은 제품을 막 소비자로 먹어보다가 한 게 아니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품을 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품을 먹고 해독을 하고 해독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되죠. 제 몸에 뭔가 변화가 느껴지면서 와 이건 진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줘야 되겠다. 내 아이들이 건강해지는 걸 보면서 아이 엄마에게 꼭 얘기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상식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왜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이건 판매라는 개념보다는 그리고 유사나 비즈니스의 어떤 보상 구조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정말 열심히 사시는 내 주변에 지인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항상 저처럼 허덕이고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유사나의 비즈니스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굴뚝 같았어요. 이렇게 유사나는 뭔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에 몇 번의 기회가 오는데 유사나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수많은 굴곡을 거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저에게는 인생의 기회인 것이 바로 유사나 비즈니스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도 꽤 많죠. 근데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돈이 되지 않거나 라인이 붕괴되거나 아니면 회사가 없어지거나 여러 가지 것들의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할 때 이 기업의 철학이 분명한 회사라는 건 어떤 창립자 아니면 회사의 지금 이 운영진들, 임원들의 어떤 가치관이 무엇인지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이 회사의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회사가 단순히 돈을 목적으로 뭔가 이루어진 회사라면은 돈 때문에 돈을 따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회사가 어느 순간 이렇게 와해될 수도 있는 것들이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제품력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내 입에서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냥 지인 보고 일회성으로 사먹고 말죠. 예, 다음부터는 더 이상 구매하고 싶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탁월한 제품력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를 선택할 때 내가 지인에게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좋았어. 내가 너무 좋았어. 그건 너지. 예, 뭔가 그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산화 자체적으로 뭔가 좋다라는 것들보다 내 어떤 느낌이 좋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인정받고 있는 자료들이 얼마나 공신력이 있는 자료들 안에서 바탕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앞으로 내가 평생을 녹을 먹을 수 있는 회사인데, 평생 내 3대 유산화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상속까지 되는 경우 많잖아요. 네, 상속을 받고 있는 분도 실제로 저는 미국 컨벤션에서 봤고요. 20대 남자 중국분이 3스타였어요. 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유산화도. 그러면 앞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봐야 되겠고, 재무 구조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게 바탕이 돼서 롱런할 수 있는 거고요. 보상 플랜 자체가 또 공정하지 않다라면 정말 열심히 일한 분들의 대가를 제대로 못 받고, 아니면은 술렁술렁 일하시는 분들이 또 받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면은 나 기분 나빠서 나도 안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도 못 해요. 그 사람이 또 나를 위해서 일하시길 바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라면 나 말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를 함축적으로 이렇게 모아져 보면은 정말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 그리고 보상 플랜 자체가 공정한 보상 플랜인지를, 이 세 가지가 딱 정말 트라이앵글처럼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중에 하나만 좋은 게 아니고요. 그 중에 믿을 수 있는 회사 인지를 한 번 더 유산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산화는 합성어예요. 그리스어로 진정한 건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의 오너가 이 회사를 만들었을 때 이 이름 안에도 정말 그 철학이 들어가 있죠. 창립자인 정말 위대하신, 위대하고 존경하는 막 이런 왼치 박사님이십니다. 무슨 교주 같다라고도 막 어떤 컨벤션장에 가시면 너무 우리는 이미 제품력을 받고 이 회사를 만들어준 것 자체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 고마움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분이 이 회사를 만들어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은 20년간 세포만을 연구하던 세포 전문가였어요. 위생물학 면역학 박사분이 사람의 어떤 생명에 대해서 관여를 하다 보니까 진단보다 아프고 나서 병을 고치는 것보다는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파서 고통받는 것보다 아프기 전에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 그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전달을 하다 보면 진정한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까지 생기죠. 그러다 보면 정말로 행복하고 매일매일이 그냥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런 마인드로 이 회사는 철학으로, 비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25년간 전 세계 20개국에 지금 진출을 해 있고요. 내년도부터 또 엄청나게 큰 이슈죠. 유럽에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루마니아 이런 선진국에 지금 4개국에 진출을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유산화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어떤 기준이 되냐면, 우리나라의 대기업인 S사 많이 아시죠? S사가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떤 기본적인 재무 구조라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코스닥과는 많은 비교가 돼요. 보통 주식이 상장이 돼 있냐, 제 친구도 그럼 유산화는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 그때는 제가 그 부분에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를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약간 재정이 어려우면, 그 회사의 재정이 어려우면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요. 하지만 뉴욕증권거래소는 아주 전 세계에서 다 글로벌한 회사들이 여기 상장을 하기 위해서 했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개별적, 완전히 개별적으로 회사가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재정 구조가 굉장히 탄탄해야 되지만 상장이 될 수 있어요.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도 보셔야 되고,
발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고 했어요. 현재까지도 480여 개 이상의 정말 다양한 상을 받았고요. 외부로부터 공신력 있는 어떤 인정받는 상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회사 자체가 어떤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어냈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제품을 꾸준히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요. 기술은 점점 뭔가 변화되고 발달되고, 우리 최근에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그 어떤 연구도 착수에 들어갔잖아요. 백악관과 손잡고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과학기 발달하면서 제품 개발에 끊임없이 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닥터 오즈라는 분은 미국 심장협회 회장을 역임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어떤 미국의 토크쇼를 진행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유산화를 only, just only 뭐 그런 뜻입니다. 유산화만 후원을 하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라는 이 문구가 바로 유산화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 모든 함축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쇼핑백,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로고를 처음 보셨다면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 이런 쇼핑백 하나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쇼핑백이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가방에 들고 다녀요. 하나 이렇게 보여줘요. 유산화 그냥 이런 회사야 라고 좀 표현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기업이 굉장히 착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부나 자선활동이나 이런 어떤 그 회사를 운영하는 어떤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항상 그 이면에 그냥 항상 그 기본에 인간 존중, 그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트로이스 재단에서 우리 좀 뭐 아프리카나 우간다나 이쪽 지역에 기아로 결핍이 되고 있는 어린이들을 계속해서 후원을 하고 있고, 사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사니멀즈 어린이 종합 영양제인데요. 25,600원이에요. 그거 하나 사시면 자동으로 1달러는 그냥 기부단체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25,600원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25,000원이었거든요.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가 600원 올랐더라고요. 한 2년 전인가? 근데 그 금액은 많이 바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항상 그냥 거의, 근데 그 유사니멀즈 안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표를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타사의 A사의 어른 영양제보다도 함량이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라는 경제 전문가죠. 이분과 점심 식사 한 끼가 거의 20억에 낙찰이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롱런할 회사, 성장할 회사 5개를 지목을 했는데 그 안에도 유산화가 있고요. 이 곡선은 우상향 곡선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뉴욕 증시에 올라와 있는 주식의 주가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10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지, 어떤 내가 이 사업에 투자해 보겠어, 사업에 내 인생을 걸어 보겠어요 라고 했을 때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도 아주 보셔야 되고요. 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유독 발전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꽤. 근데 유산화는 글로벌한 비즈니스고 전 세계가 원서버로 유통이 되잖아요. 내가 살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갈 수도 있고, 호주로 이민을 갈 수도 있고, 싱가포르에 내 지인이 있을 수도 있고, 미국에 부모님이 살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원서버로 유통이 되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뭔가 성장 가능 속도가 비슷하게 가고 있는지도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다음에는 이제 제품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품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유산화를 먹고 있죠. 이미 좋은 걸 먹고 있지만 제가 유산화를 알기 전에 저도 영양제를 섭취를 해봤는데 사실은 크게 반응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내가 가장 적게 드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양제 섭취를 했었고요. 그리고 항상 식단을 짤 때는 이거 비타민 오늘 너무 안 먹은 것 같은데, 오늘 너무 탄수화물만 먹은 것 같은데, 애들이 너무 고기만 먹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거의 김으로 미역국, 계란말이,
계란말이에 총총총총 조금 그냥 정말 개미처럼 썰어놓은 야채, 아이들이 먹는 야채의 수준은 그게 다. 그나마 과일이라도 잘 먹는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진짜 이 비타민 미네랄을 우리 어른들은 또 사실은 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들은 더 심각하잖아요. 저만 더워요? 더워요. 좀 덥죠? 에어컨 조금만 틀어주실래요? 네. 네. 이런 용어 쓰면 안 되는데 오늘 시다를 우리 에메랄드 디렉터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네. 하버드 대학의 음식 필요입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한 음식물의 섭취를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가장 많이 될 수 있는 한 적게 섭취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섭취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늘 일상적으로 가장 적게 섭취해야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먹고 있어요. 예. 만약에 이제 이 상태로 계속 갔다면 진짜 40대, 50대만 넘어가도 요즘에는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내 주변에. 유산균을 먹지 않고 있는 분들. 왜 안 먹을까? 답답합니다. 유산화는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뭔가 음식으로 채워줘야 되는데 사실 너무 바빠요. 바쁘고 운동할 시간도 없고 그걸 다 챙겨서 먹기에는 아침 시간에 출근해야 되잖아요. 출근할 때 제일 애들 밥 먹이기 좋은 게 미역국에 밥 말아 먹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조금 생활이 돌아가고 패턴이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제대로 챙길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보충제를 섭취를 해줘야 돼요. 음식으로 채울 수 없는 영양성분들을 만드는 분들이 바로 유산화 안에 이 연구팀인데요. 연구개발팀이 이렇게 크게 있는 회사가 아마 드물 거예요. 이번에 미국 컨벤션에 유산화의 연구진들이 한 5, 60명이 쭉 나와서 똑같은 하얀 가운을 입고 나오셨는데 어떤 분은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믿을 만한 회사에서 이 회사가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저도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유산화 안에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특허 출원을 하신 분, 이런 분들이 박사진으로 있으세요. 그리고 유산화 스스로에서 의학 연구개발팀이 이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도 하지만 정말 유능하신 분들에게 자문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뉴트리션 아니면 과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받고 있고요. 특허 취득한 것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데 특허 출원 중인 기술력도 있죠. 무엇일까요? 네, 엔세리전스. 그것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이 기술력이 나왔죠. 이렇게 자가보존 포뮬러라던가 올리브오일 추출물, 올리브가 항산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는 열매인데 이걸 그냥 섭취하는 것보다 이게 내 몸에 들어갔을 때 흡수를 엄청나게 항산화 기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어떤 기술력, 올리브오일 특허를 받았고요. NHT 공법으로 정제를 이중충으로 만드는 기술력도 특허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이라던가 바디용품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화장품들에 파라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들이. 근데 항상 손에 닿기 때문에 방부제가 없으면 대부분 화장품이 거의 썩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도 스스로 자가 보존할 수 있는 이 기술력으로도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어요. 그리고 유산화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은 인하우스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유산화 이 한 군데 미국의 유타주 아주 청정 지역에 있는 이제 저는 여기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내가 본사에 이제 1년에 한 번 방문해서 직원들이 잘 하고 있는지 격려차 이렇게 다녀왔어요. 같이 간 일행들이랑 동영상을 재밌게 찍었는데 어머 뭐 동네 마실 나오셨나봐요. 그랬을 때 그냥 1년에 한 번 그냥 본사 와가지고 점검하고 잘하고 있는지 보고 격려도 하고 갑니다 이러면서 찍은 적이 있는데요. 정말 청정하게 깨끗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친환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계신 직원분들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다들 항상 스마일 웃으면서 하고 계십니다. 최첨단 시설이 조금은 이제 꽤 됐으니까 되게 막 오래될 것 같죠? 근데 전혀 아니에요. 안에도 아주 최첨단 시설로 계속적으로 하고 계셨고, 이제 품질 관리, 테스팅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FDA, 미국 식약청의 의약품 제조업체로 등록이 계속해서 돼 있고,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수를 하고 있고요. NSF라는 인터내셔널 기관에서 GMP는 우수 제조업체라는 어떤 인증이에요. GMP 인증을 받고 있고, 호주의 TG에서도 GMP 인증을 받았고요. 아직 485회 이상의 수상 내역 중에서 저는 이 컨슈머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 내에서는 현재까지 어떤 비타민 회사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우연히 알게 된 한 지인이 축구 엔터테인먼트 이제 그쪽 관련된 일을 하셨다가 이제 축구 선수들 이렇게 매니지먼트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섭외해주고 받는 그런 거예요. 이제 지인들이 대부분 다 운동선수다 보니까 자기가 비타민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 약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약국에서 보통 운동선수들이 먹는 비타민제나 영양제를 한 대여섯 개를 추려서 갖고 왔는데 이 성분들을 보면 알 수 있냐고 나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네이버 검색하면 금방 나오죠. 그래서 그렇죠? 하면서 공장을 섭외하고 있고 이걸 지금 신청을 하고 있다. 근데 결국은 그거 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죠. 이렇게 기준이 없이 만들 수 있는 게 비타민 회사였어요. 그걸 몰랐죠, 우리는. 그리고 보통 영양제를 선택할 때 마트에서 좀 뭐 크게 광고하거나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이 막 50대인데도 저는 뭐 건강합니다 하면서 뛰시는 그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먹고 있지 뭔가 기준이 없는데, 미국의 소비자 단체예요. 컨슈머랩은 아주 독립된 그런 민간 단체에서 정말 불시에 몇백 개를 수거하죠. 수거해서 이게 정말 성분대로 있는 건지, 라벨에 표시된 대로 들어있는지, 순도나 분해도나 강도는 어떤지를 다 체크를 하고 그 결과들을 자신들의 사이트에 올려요. 사이트에 올린 결과를 소비자들은 그걸 보고서 이제 제품에 이게 믿을 만한 건지 신뢰할 수 있는 건지를 확인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볼 때는 얼마 정도야, 뭐 몇 달러 정도를 지불을 해야지 볼 수가 있어요. 그 돈으로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영향력을 받을 수가 없는 단체예요. 여기에서 컨슈머랩에서 유산화도 당연히 불시에 수거했으니까 가져갔겠죠. 그 중에서 몇 개나 통과됐을까요? 100%. 다 가져갔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다 안 가져갔어요. 제발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뭐 프로바이오틱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몇백 개 중에 딱 2개밖에 통과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시중에 유통되는 것들이 실제 성분과 다른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북미 최고의 이제 뉴트리션 비교 가이드 책자예요. 뉴트리션 비교 가이드 책자, 그냥 영양제 성적표, 영양제를 정말 유통되고 있는 영양제들 중에서 어떤 거를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가이드 책자예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 한 20년 이상 계속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항상 지금 6판째 나와 있잖아요. 6판째에서 늘 1위 하는 영양제고, 최근에 6판에서는 플래티늄 등급을 받았어요. 정말 유명한 영양제들이 되게 내놓은 좋은 것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바로 유산화 제품이에요. 이왕의 건강을 생각하고 내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타민을 먹는다면 어떤 거 먹는 게 좋을까요? 일단님 당연히 유산화겠죠. 최고의 품질을 위한 유산화의 노력은 재료, 원료부터,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 그 원료를 어디서 수급을 해야 되잖아요. 자체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자체 생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데, 인삼은 어느 나라 게 제일 좋아요? 한국. 그런 식으로 원료마다 정말로 잘 날 수 있고 정말 괜찮은. 그러면 그 강황이나 이런 거는 어디가 좋을까요? 막 그런 식으로 뭔가 원료의 수급이 정말 좋은 곳에서 채취가 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그것들을 만드는 비율이라던가 배합이라던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게 내 몸에 인간의 세포에게 얼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것을 조금 더 빠르게 흡수하기 위해서 어떤 과학적인 기술력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정말로 공정 과정이 늘 한결같이 정말 과학적으로 다 맞춰져 있는지, 그리고 개선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유산화만의 차별성인 것 같아요. 이번에 뉴 헬스팩 인텔리전스 기술력으로 나와 있는 뉴 헬스팩은 5년 동안 50여 명의 연구진이 집중 연구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의 독자적인 포뮬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임상을 몇만 번에 걸쳐서 임상을 거치면서 이 결과들,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어떤 기술력이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영양제들보다 한 30년의 기술이 앞선 어떤 그런 기술력으로 바탕이 돼서 나와 있어요. 세포마다 세포를 표적해서 파고 들어가서 그 세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또 헬스팩은 굉장히 간편하게 한 포에 우리 하루에 꼭 필요한 영양 성분들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챙겨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간편하게 외출할 때 한 포 싹 들고 가면 돼요. 그걸로 이제 간단하게,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양제가 부인이 안 챙겨주면 잘 안 먹죠. 예, 근데 그렇지 않죠. 간편하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이 헬스팩 안에는 비타에오라는 이제 멀티 비타민, 코어 미네랄 전체 이제 종합 무기질, 그다음에 미네랄들 들어있고 칼슘제, 마그네카이티, 인텔리전스 플러스. 인텔리전스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7가지 구성분이 포함된 이 포뮬러가 같이 들어있고요. 이제 헬스팩은 셀세션즈가 헬스팩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셀세션즈에 미네랄제랑 그 다음에 이 항산화 부스터가 포함된 게 바로 헬스팩이고, 셀세션즈는 이것도 여기 보시면 이런 마크나 이런 로고가 있는 거는 세포 표적화, 그 유산화에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세포 영양의 기반을 둔 과학적인 뉴트리션 전문 기업. 유산화는 어떤 회사예요? 그러면 세포 영양에 포커스를 맞춘 과학을 기반으로 한 뉴트리션 전문 기업. 그쵸? 쉽죠? 네. 항상 세포가 우선이에요. 우리 세포 전문가가 만들었잖아요. 유산화 독점 기술인 올리버리 들어있는 인텔리전스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근데 이제 매일매일 제가 이것들을 일일이 읊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다면 매일매일 섭취해야 되는 것들, 철분도 좀 있어야 되고요, 셀레늄도 좀 있어야 되고, 망간, 구리 이런 것들도 매일매일 섭취를 해줘야 돼요. 그냥 한 일주일에 한 번 딱 먹고 한 달에 한 번 먹고, 우리는 육식 동물이 아니잖아요. 사자처럼 한 번 이렇게 쫙 잡아먹고 푹 쉬고 이런 게 아니라 늘 세포들은 매일매일 재생하거든요. 근데 재생 주기가 세포마다 다 다를 뿐이지 내 몸이 재생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부패하겠죠. 그래서 이 재생할 때 필요한 거는 바로 영양이죠. 내가 먹은 게 바로 이 내 세포들의 건강, 어느 정도 건강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영양제인 아까 말씀드린 유산이멀즈 같은 경우에 13가지 비타민, 9가지 무기질, 거기다가 인공 감미료, 인공 착향료, 인공향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4가지 베리류가 분말 형태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구성원으로 설탕이 함유되지 않고 자유리톨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씹어 먹었을 때도 이제 치아에도 안전하긴 한데요. 이게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막 맛있다 먹지 않아요. 맛있는 그런 비타민제, 뽀땡땡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은 맛있지 않죠, 당연히.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이걸 먹이려다 보니까 그냥 이거 먹어야 돼 라는 거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식이섬유를 아이들이 많이 안 먹으니까 자꾸 변비에 걸리고 배가 아프다 그러고 먹이고는 싶은데, 그랬을 때 뭔가 이거를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은 애들도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너무 느리게 가고 있나 봐요.
네. 그 다음에 프로라바놀 시산베, 이제 보라색 계열이죠. 이거는 항산화 기능이 많이 들어있고요. 특히 심혈관 질환에 좋은 영양 성분이에요. 코엔자임 Q10 성분이 포함된 코키논 30은요,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되지만 에너지 대사를 더 많이 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체중 조절을 할 때 2배 이상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염 기능도 있고 항산화 기능도 당연히 코키논 30에도 들어있고요. 프로라바놀 시산백이 아까 그 특허 받은 NHT 공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 이중충으로 같이 먹었을 때 어떤 내 몸에서 해주는 역할, 항산화 기능이 보통 비타민 C의 20배, 30배 정도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폴리시, 네, 옵티마이저로 이제 여기 기본적인 세포 면역과 관련된 제품들이 약간 오렌지 계열로 들어가 있는데 다양한 비타민 C가 들어있는 폴리시. 보통 영양제 선택할 때 헬스팩을 주로 권하지만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우실 때는 폴리시 하나만으로도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이거 22,500원이죠. 그리고 프로글루카민, 면역력 중에서 가장 최강인데 프로글루카민 저희 지난번에 약사님이 강의하실 때 들으니까 한 3통 정도 꾸준히 먹었다. 아니 3개월 정도. 그러면 겨울 내내 감기 한 번 안 올 수 있대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게 이비인후과 쪽이잖아요. 상기도 감염 쪽에 좀 탁월한 영양 성분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영양 성분들 중에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심소제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심소제를 이 기술력으로 인용을 해서 제품력으로 들어가 있는 회사들을 보시면은 그나마 좀 뭔가 개선하거나 연구개발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것들, 그 다음에 오메가 성분은 특히 세포지, 세포막 형성, 그 세포막의 어떤 그 새로운, 네. 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이프라임이랑 오메가3를 같이 드시려면 이제 세포막 어떤 재생,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요즘에 오메가3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이 프라임은 세포막의 재생을 줬기 때문에 인지질로 형성된 이 세포막이 인지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간 지용성 비타민들을 같이 섭취해 주시면 좋아요. 이것도 당연히 항염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 혈액 내에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을 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뼈 관절에 좋은 거는 마그네칼티와 프로코사 글루코사민을 같이 해주시면 좋은데 얘네들은 지용성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이 흡수될 때 더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오메가3예요. 예, 오메가3가 들어가면은 지용성 비타민의 역할을 충분히 더 2배 이상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코사 글루코사민과 마그네칼티를 드실 때는 오메가3를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 특히 뼈나 관절은 바로 하루아침에 내가 뭔가 어디가 막 반응이 오진 않거든요. 정말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하고, 골밀도, 골다공증에 걸리시는 확률이 여자분들 같은 경우 꽤 많고, 지금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안 해보시지만 골밀도 수치가 낮게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 골밀도 수치는 어느 순간 단기간에 확 좋아지지 않거든요. 정말 성장기 때부터 아이들의 뼈가 성장할 시기 때부터 내가 칼슘을 얼마나 잘 섭취했느냐에 따라서 골밀도가 잘 빼곡하기 때문에 그걸로 사실 골다공증은 확률이에요. 골밀도가 낮으면 올 확률이 더 많고 빼곡하다면 좀 확률이 좀 적고 약간 그렇게 생각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코사 그리고 이제 이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이 중요한데 마그네칼틴은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또 업그레이드 됐죠. 네, 그리고 이 칼슘 성분이 이제 치아와 뼈를 구성하기는 하지만 이 체 내에서 만약에 1% 정도가 혈액 내에 존재하는데 이 1% 정도 혈액 내에 존재하는 칼슘 양이 부족하면 올 수 있는 질병이 147가지 이상 된대요. 그러니까 칼슘은 늘 정말, 근데 한국인 10명 중에 성인 10명 중에 9명이 칼슘 부족이에요. 우리나라. 글루코사민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이 천연 진통의 역할도 해요. 그래서 진짜 뼈마디가 좀 아플 때 글루코사민을 약간 좀 추가해서 좀 열심히 챙겨 드시면은 정말 며칠 만에도 이 진통제를 따로 안 먹어도 이 충분히 진통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천연 성분으로. 그다음에 헤파신, 그다음에 여기 초록색 기관들이 다 소화기계 계통이에요. 그래서 소화기계는 우리가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영양 성분을 먹지만 사실 소화기계가 약하다면 제대로 흡수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화기계부터 다스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장 건강이 우선이죠. 장의 면역세포들이 80% 이상 존재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장 건강이고요. 장과 간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먹는 간장 말고요. 예,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장도 안 좋을 수 있고요.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간이 또 필요해요. 간이 안 좋으니까 이런 독소들이 다시 또 올라와서 간에서 다시 또 해독을 해야 되니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잖아요. 해파씨를 좀 같이 추천을 해주시면 좋고, 보통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햇반실은 간세포를 직접적으로 재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일시적으로 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간세포들이 더 스스로 건강하게 새롭게 태어나는 역할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세포들이. 화이버지 같은 경우에 정말 화이버지 느님 있죠. 화이버지 느님이라고 얘기하시죠. 화이버지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정말 이 화이버지의 매력을 아신다면은 진짜 빡! 네, 아주 시원하게 뭔가가 싹 내 몸에서 나오는 거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화이버지도 되게 많아요, 시중에.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 제대로 그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몸으로 느껴보세요, 몸으로. 너무 좋고요. 알로엔지 같은 경우에 이제 출시된 지 사실 몇 년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알로엔지의 역할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장 건강이나 피부 면역 건강, 면역 쪽에도 도움을 주고요. 프로바이오틱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마트에서 파는 그 프로바이오틱 그 뒤에 영양성분 기준표라는 게 있어요. 그 보시면은 10의 8승 정도 나와 있어요. 10의 8승이면 한 캡슐당 한 1억 마리 정도 들어있는 거예요. 요거 100개 먹을래? 이거 한 포 먹을래? 그렇게. 균주도 많이 다르죠. 정말 최고의 명품균 2가지가 균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잡균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강력한 2가지 균으로만 꽉꽉 채워져서 100억 마리 이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눈 건강에는 비전엑스. 비전엑스 자체가 굉장히 비전엑스라는 뜻이 잘 볼 수 있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전엑스도 효과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비전엑스 한 달만 드셔보셔도 많이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 안에 있는 금자나 추출물이 또 루테인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약국에서 토땡땡 이제 달라고 하면은 루테인은 이제 약사분들이 추가로 권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비전엑스 하나로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엑스를 드실 때는 망막의 구성 성분인 오메가3를 같이 드세요. 그래야지 여기 베타카로틴 어떤 이런 것들이 또 비전엑스 안에 들어있는 지용성의 비타민들이 또 오메가3랑 같이 결합이 됐을 때 흡수가 더 빠르고요. 체중 조절용으로도 누트리밋이 좋지만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충분히 이 안에 영양성분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는 그냥 아침에 미역국에 밥 아니고 누트리밋 말아 먹어요. 이게 훨씬 더 편하고 간편하고 영양도 더 많이 들어있고 아이들한테 주기도 더 쉽고 저도 편하고요. 10분이라도 더 자면 좋잖아요. 네,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사랑하는 선생님. 제가 처음에 유산화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 앞에 강단에 계신 분들 얼굴이 막 번쩍번쩍한 거예요. 왜 나는 푸석푸석한데 저분들은 왜 이렇게 광이 나지? 했는데 어느 순간 제 얼굴에서도 광이 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충분히 영양이 공급되고 세포 차원의 영양 공급이잖아요. 예,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세포 차원의 영양 공급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피부톤이 많이 달라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통목욕 쓰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건강한 걸로 하셔야지, 안전한 거. 보통 시중에서 나와 있는 통목욕제들, 입욕제들, 거품 목욕제 애들 좋아하잖아요. 그거 거의 하이타이 수준이에요. 네, 진짜로. 합성 계면활성유리라는 게 있어요. 리트머스 종이 한번 찍어보세요. 완전 빨래비누 수준이에요. 네, 그런 걸로 통목욕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애들 특히 통목욕 할 때 약간 그쪽 생식기 쪽도 무시 못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고 미국에서 특허받은 자가보존 포뮬러 기술까지
돼 있다라는 거.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 상이라는 건요, 미국의 어떤 유타주라는 곳은 굉장히 특화된 청정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던가 의약품 회사, 식료품 회사, 화장품 회사들이 모여져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 중에서도 유사나의 선세이는 단 8개, 4개, 바디 제품 4개, 피부 쪽 8개인데 이걸로 베스트 오브 그 지역의 유타주 내에서 받는 상을 진짜 거의 매년 출시된 이후로 계속 받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유사나에서 제공하고 있는, 후원하고 있는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많죠. 유사나는 전 세계 1000명 이상의 운동선수들에게 유사나 제품을 후원하고 있는데 신뢰하는 이유가 있겠죠. 운동선수들은 몸이 생명이고 몸이 재산이잖아요. 시합 전에 만약에 장염에 걸렸어. 시합 전에 감기에 걸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시합 망치죠. 한 1년을 준비한 시합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체력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음식으로는 정말 부족하거든요. 근데 진짜 안전하고 운동선수가 먹었을 때 안전하고 도핑에 걸리지 않은 그런 안전한 성분으로 되어 있고 또 스포츠 제품 인증을 받았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보통 일반인들이 와, 저 선수는 몸 관리 어떻게 할까?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랬을 때 유산화 먹잖아. 저 선수 유산화 먹잖아. 많은 사람들이 유산화를 먹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 선수 유산화 먹잖아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분 굉장히 유명하죠. 이분도 유명하고, 저는 운동 잘 모르지만 이런 분들은 제가 알 정도면은 아주 유명하신 분들,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저 이거 공연 본 적이 있거든요. 이 친구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네, 되게 잘해요. 근데 진짜 몸을 가만히 안 놔둬요. 계속 한 번 더 이러면서 하는데 아이들에게도 영양성분이 충분히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유산이멀즈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글스 공식 뉴트리션 후원사, 저는 운동은 잘 몰라요. 그냥 하나 이글스가 먹고 있는데 뭐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오르겠죠. 예, 지금 명용기관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수한 회사에서 우수한 제품력으로 여러분들의 성공과 건강을 위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돈만 벌면 돼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서 돈 벌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유산하는 회원 직접 판매 방식의 회사이잖아요. 회원 직접 판매 방식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건 누구나가 다 소비자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정말 건강을 생각하고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분들, 아니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어차피 화장품을 안 쓰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목욕을 안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머리를 안 감으신 분들도 없고, 어차피 내가 마트에서 살 것들을 유산화 걸로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하고 더 합리적인 제품으로 바꿔서 쓴다고 했을 때 그냥 누구나가 다 사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혀 유산화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면접을 보거나 인터뷰를 해서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체인지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집에서 매일 생각보다 비타민을 드시는 분들이 내 주변에 없을 것 같죠. 근데 다들 요즘에는 비타민을 고려 땡땡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라도 하나씩은 섭취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연세가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근데 그럴 때 그냥 간단하게 브랜드 체인지 내가 쓰는 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 우리 가족과 내가 건강을 챙기는 게 바로 이 비즈니스의 시작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대리점을,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대리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과 내가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유지하기 위해서 매달 서원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대리점 하나에서는 4주마다 실적 점수 100점 정도의 제품력을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2BC 이상이래요. 보통 1BC, 2BC는 없어요. 3BC인데 3BC는 4주마다 실적 점수 200점 이상. 200점으로 사실은 내 가족이 쓰기에 부족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족해요. 아이도 이제 큰애도 막 토너도 쓰고 클렌저도 쓰고 하기 때문에 또 식구가 다 머리숱이 많아요. 정말 5 식구가. 그래서 샴푸도 참 많이도 씁니다. 이렇게 비즈니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뭐 제품을 먹고 쓰는 게 바로 비즈니스 시작인데, 먹고 쓰는 사람들을 점점 늘려나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근데 혼자서 하지 않아요. 절대.
내 스폰서, 내 파트너, 내 형제 라인, 또 이 안에 있는 시스템의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게 바로 이 비즈니스입니다. 제품을 소개받은 사람들이 팀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상 플랜은 이렇게 보통 제가 다른 보상 플랜을 사업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A사 같은 경우에 성은 안 해요. 그런데 지금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리 구축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라인을 전개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유산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합리적이고 내가 일하지 않으면 절대 돈을 그냥 그냥은 받을 수 없는 구조예요. 비즈니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회원 가입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사용을 해보시고 그 제품 사용력을 전달을 하시다 보면 먹고 쓰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제품의 사업의 기회가 생기고 이게 수익이 발생. 그냥 간단해요. 되게 많은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먹고 써보고 좋은 거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사람들이 먹고 써보고 좋은 거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또 알려주게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 있는데 이 팀이 잘 돌아가게끔 꾸려나가는 거. 바이너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산화의 보상 구조는 다른 보상 구조랑 틀리게 이렇게 라인이 꼭 짝수여야 돼요. 짝수로. 홀수는 돈이 안 돼. 네. 꼭 2줄 이상은 소개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퍼져 있는 거는 사실은 다른 내가 소개한 사람을 또 돌보기가 어려워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계속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2줄밖에 못 내리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난 더 얘기할 사람이 더 많은데 그럼 또 밑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진짜 팀워크 사업을 맞출 수가 있고요. 이게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지만 이 깊이가 보통은 단계 마케팅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도 꽤 있거든요. 단계 마케팅이라고 하면 어디 몇 단계까지 내려갔을 때까지의 커미션을 받는 건데 유산화는 그런 단계 기준이 없어요. 그냥 100대든 1000대든 10,000대든 더 내려가도 상관없이 그런 기준 없이 잡힌다는 거. 그 다음에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처음부터 20%의 후원수당 비율을 주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3%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12%, 21%로 올라가는 보상구조라면 힘들겠죠. 그리고 일하고 배 아플 것 같아요. 나 되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기 계신 분보다 이렇게 내가 더 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이 정도밖에 안 되네 그러면 처음부터 일하기 싫을 것 같은데 유산화는 누구나가 다 20%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약간 진입 경로가 쉬워야 되겠죠.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진행이 해야 되면 좀 사업을 액티브하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판매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샵을 꾸린다거나 뭔가 운영을 하고 있다거나 하거나 그런 분들은 뭐 타고나서 영업을 잘할 수도 있지만 우리 뭐 일반 주부도 할 수 있고요. 전문가 아닌 사람들도 이 사업을 내가 더 많이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먹고 쓰는 것만으로 사업이 되는 거라면 만약에 이 점수가 여기는 주정산 주지급이거든요. 아니면 뭐 달 마감인 회사들도 있죠. 월 마감인 회사들도 있는데 여기는 주 마감이 아니라 주에 마감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남은 점수들이 보통은 사라지죠. 근데 사라지지 않아요. 실적이 2월 된다는 얘기예요. 남은 점수들은 다음 주로 2월 돼서 이 정도의 점수를 내가 받았어요. 그럼 이 남은 점수는 다음 주로 2월이 돼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죠. 어떻게 수익이 되는지는 점수 계산을 하는 방식은 오늘 초대하신 분께 조금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수익을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대리점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유산화는 3개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 돈을 받을 수 있는 대리점이 하나보다는 3개가 낫고 4개, 5개 계속 더 늘어나면 좋잖아요. 그럼 나는 그럼 처음부터 10개 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 아니면 3개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회원가입을 할 때. 그렇게 해서 내가 어느 정도 그 자격이 되면은 추가 비즈니스 센터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도 어떤 한계가 없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생 매칭 보너스 제도라고 있는데 저도 이 매칭 보너스가 참 재밌어요. 매주 그냥 파트너를 또 열심히 돕게 만드는 그런 보상 구조이고요. 리더십 보너스도 따로 또 골드 이상의 직급자들에게 주는 전 세계 후원 수당의 3%를 골드 이상의 직급자들에게 맥스타 비즈니스 개수만큼 주는 게 리더십 보너스고요. 엘리트 보너스는 현재 62까지 1위부터 전 세계 직급자들에게 후원 수당의 1%를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이 엘리트 보너스만 받으시는 분 보니까 웬만한 직장인의 연봉이던데요? 그 이상 되거나 와 엄청나더라고요. 언제가 될까요? 우리 김병수 스폰서님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게 유산하는 열심히 일했다는 걸 칭찬해주기 위해서 여행을 보내줘요. 이번에 거제도 다녀오신 분 많으시죠?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또 가고 싶죠? 네. 내년에 뭐예요? 네. 제주도요. 제주도, 거제도 가셨던 분들은 반드시 아마 달성해서 가실 거예요. 그만큼 유산하에서 제공하는 여행 프로모션은 정말 하나하나가 다 감동이고 굳이 뭐 국내 여행이라고 되게 좀 허접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입의 성장에 따라서 어떤 직급 마케팅을 하는 데가 있어요. 내가 이 직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그거를 달성을 해야 되는 거. 근데 그게 사실 회사에서는 그걸 달성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하라고 하진 않지만 보통 그 S사 같은 경우에 이제 한 10억 정도의 뭐 직급 마케팅 수당이 있어요. 그 받기 위해서는 한 9억 5천을 할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웃기죠? 네, 뭐하러 할까요? 유산하의 밀리언 달러 클럽 멤버예요. 전 세계에서. 이제 후원 수당으로만 100만 달러 이상의 후원 수당을 받으신 분들이 밀리언 달러 클럽에 입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번 미국 컨벤션의 제일 큰 이슈셨어요. 91세 되신 이분이 바로 밀리언 달러 클럽에 입성을 하셨고 이렇게 걸어 나오셨는데 정말 너무 감동이었고 대부분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이분도 하는데 우리라도 못할까요?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유산화를 통해서 정말 저기 문구 보이세요? Everything we do helps you love life and live it이라고. 저게 정말 유산화가 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삶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일입니다. 이 문구가 저는 진짜 제 가슴에 많이 와닿아요. 예, 많은 분들이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